네, 지금부터 교육의 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사원 위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예, 끊기네요. 예, 저는 사회를 맡은 교육의 봄 안상진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사 운동 한성중 공동대표입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십니다. 네, 교육의 봄 송인수 공동대표입니다. 예, 발표 순서는 먼저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 부분을 한성준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론의 영역, 6대 영역 25개 과제는 각 단체가 좀 주력하는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전문 영역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성준 공동대표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미래교육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6대 영역 25개 교육정책 과제 추진이 시급합니다. 교육의 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은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혁신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6대 영역 25개 과제를 선정 발표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계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의 무시무시한 변신과 기술적 진보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용도 급변합니다.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마다 채용에서 더 이상 학력과 출신 학교 스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공교육은 비상한 각오로 학벌 문화를 멈추고 산업화 시기에 낡은 관행을 버리고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때입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라 입시와 수업에도 아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은 과거의 교육 관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시 경쟁은 여전하고 길러내고자 하는 역량의 실질적 기준은 40년 전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망국적인 사교육 의존적 태도 역시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며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절망하며 결혼과 출생을 기피하며 우리나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변혁적 역량이라고 OECD 2010 보고서, 2030 보고서가 천명한 대로 공교육의 공식적 교육과정의 표현은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실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학교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수업이 이런 변화를 고려한 혁신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다룰 여력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의 사법화로 서로가 자신의 굴에 숨어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느라 경황이 없고 학부모, 교사, 학생 간 대립은 심화되었고 교사들은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교원, 노조들은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적 주체라고 말하면 철지난 말로 취급되며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학생의 유익에서 찾고자 하면 교사를 꼰대 취급합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데 불안감을 느끼며 교원들의 소극적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교에 대한 의존들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학교와 대화하기보다는 행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예민하며 아동학대법 등 법률에 호소하는 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입시를 고치고 사교육비를 잡고 채용을 바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육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면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요 주변 환경의 혁신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3단체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6개월간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 함께 만나 논의를 하며 해법을 숙고했습니다. 각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과제를 제출하고 여러 달에 걸쳐 내용을 조율해 왔습니다.
공교육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임을 목도하며 이에 대해 핵심물질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그동안 정리 확정한 6대 영역 25과제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와 정책, 법률로 뒷받침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회, 교육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정부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주도하며 길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같이 위중하고 심각한 과제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탁월한 대책으로 혈로를 뚫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교육 걱정 없는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 정책과제 내지는 6대 과제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5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I 등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과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새로운 인재상, 역량과 채용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서 교육 체제도 개편돼야 된다. 세 번째로 경쟁 교육 부담 및 교육 격차 등 이 교육 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출생률 상승하며 그래서 국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하는 것. 이 5가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으로 산업과 채용 변화 대처해서 학벌 없는 역량 중심의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I로 산업이 재편되고 전통적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선두로서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로서 필요한 소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 AI 시대 산업과 채용과 호응되는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과 학교가 같이 대협약을 맺는 일들이 추진돼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제로 입시 경쟁을 부추겨 왔던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졸자들을 위한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을 제정해서 고졸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심하면서 직업 세계로 진입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 청년들의 스펙 고통 해소를 위한 범정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네, 제2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열화된 대학체제 개편과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입니다. 교육이 학교 바깥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변신하기에는 대학 입시 관행의 벽이 매우 공고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는 현재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체제 개편 작업과 그에 연계된 대입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제5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상의 플러스 등 대학체제 개편 정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6과제는 대학 입학 보장제 3단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제3영역은 배움이 살아나는 미래형 학교교육 전환입니다. 현재 공교육은 학교 바깥 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입 수능 정시 확대 정책, 또 코로나19 사태 및 교권 침해 사태 이후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과 수업 혁신의 흐름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교사는 물론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수업 혁신 관련돼서 4개의 과제를 제안합니다. 제7과제 수업 알아차림, 수학의 발견 등 수업 혁신 모델 개발 및 확산, 그리고 수업 역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8과제 평가 체제 혁신, 역량 중심의 고교학점제 정책 평가, 내신, 수능,
절대평가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9과제 사고의 외주화를 극복하는 AI 시대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10과제 오디세이 학교 확대, 대안학교형 직업계고 등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체제 관련돼서 11번째 과제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는 고교 생태계 구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리더십 관련돼서 제12과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교장 선정 제도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제4영역은 교육 격차 해소 및 경쟁교육 완화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실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25.9%,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 결과는 35개국 중 31위이며 OECD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중 주관적 행복지수가 22개국 중 우리나라는 꼴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교육 격차는 부모의 소득, 학력 및 지역적 요인에 따라서 교육 기회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가구와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심화되고 있고 서울, 수도권 및 특목 자사고 중심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쏠리는 등 경제적, 지역적 배경이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교육 격차는 계층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런 격차의 확대가 사회의 활력을 저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13과제는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3단계 지원체제 정책 및 전문 교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14과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교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15과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 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제16과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지수 를 개발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7과제는 대한민국 불평등 교육 해소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5영역의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현재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세입니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또한 가중되어서 출생률 저하라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되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서울대 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른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학생 한 명의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이듬해 합계 출산율은 0.19%에서 0.26% 감소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18과제는 사교육비 절감 종합 대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제19과제는 공교육 내 선행학습의 부담을 억제하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20과제는 영유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21과제는 학원의 진도 공시제를 통해서 선행교육 관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22과제는 학원 일요 휴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제6역입니다. 무너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그 과제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교육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만남이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의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인데 이런 교육 활동이 학교 교육의 사법화로 인해서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상처를 입어 위축되고 교육 활동에 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피해자됨을 호소하며 자신과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학대 방지법 등으로 법적 장비를 치며 소극적인 학습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집단적인 기반도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육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의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이 가능한 기본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교사, 학생 모든
교육 주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3과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제24과제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25과제는 교육 공동체 신뢰 및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육 주체들이 또 정부와 함께 사회적 선언을 하고 이것을 이행하는 실천, 제도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실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 사교육비, 사교육 부당 경감, 미래교육, 교육 공동체 회복의 6대 영역 25개 정책 과제는 매우 시급한 우리 교육의 현안 과제입니다. 특별히 교육 공동체의 신뢰 붕괴와 교실 수업의 문제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단체는 이를 위해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 의존하고 요구하는 수동적 방식의 이 방식을 버리고 교육 주체들이 선도하고 정부가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25개 정책과제는 교육청, 교육부 등의 역할 외에 교육 주체들도 중요한 역할이 있으므로 참여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효능감과 시민 역량 구축을 확보해서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천 과제가 정책 및 제도의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과제를 실천하면서 일반화를 위해 정책 제도 개선으로 수렴될 슬기로운 방안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접근 방식으로는 1단계는 영역별 각종 조사, 실태 파악 진행이 있고요. 2단계에서는 기존의 대책들, 기존의 실천과 정책들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3단계에서는 실천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 및 추진의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3단체는 개별 단체가 진행할 일들은 진행하면서 연대운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선별해서 5월부터 관련된 과제를 풀어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미 제1영역, 즉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을 통한 연대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체제 개편 국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태와 또 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는 매우 시급하고 해결 또한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바 잘 준비해서 늦지 않게 이와 관련한 국민운동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둘째,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들과 함께 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도 협력과 대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교육청과 함께 관련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요. 이제 좀 궁금하신 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학렬 기자라고 하고요. 이영역에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플러스랑 그 대학 입학 보장제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의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 새로운 운동체 출범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책의 원래 도입 취지,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이 입시 경쟁을 좀 완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현안이 사실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지
않을 우려들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의 현황을 정직하게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것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견인해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운동체 출범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이라는 운동체의 이름으로 이 대학 체제를 지금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과도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이 학력 학벌의 문제를 좀 타파하기 위한 운동들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좀 재개하여서 지금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대를 포함한 이 네트워크 대학의 구성과 함께 이 사립대 참여를 위한 이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전공별 뭐 인증 학위제라든지 교육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에 도달하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방식의 이 제도까지 견인해내기 위한 이 운동체를 좀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예, 예, 오마이뉴스 윤근혁입니다. 내용 보니까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아.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 중에 제가 요새 꽂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시면 학생부 기재 부분이 나오는데 제6영역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재고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학폭에 대한 것인데 이 재고가 다시 생각한다는 뜻인데 요거는 기재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교권 침해 요새 논란이 되면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엄청 그 교권 침해가 줄어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신 게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종선동에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고 있고요. 학생부 기재해서 학교 폭력이 예방되고 또 줄었다라는 수치가 있다면 단순합니다. 더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 현장을 보면 학교 폭력이 전혀 줄고 있지 않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가 교육 공동체의 신뢰 자체가 무너져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학교 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효용도 확실치 않고요. 저는 오히려 학교를 더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교권 침해 사항도 다시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거는 이거는 더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는 좀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좀 한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고 이해가 다르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종선동으로서는 이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 국민적 여론은 엄벌주의로 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료들은 그 엄벌주의를 내세워야 국민적 공분이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학생부 기재 카드를 계속 꺼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합리적인 수계의 과정, 대화의 과정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학폭 저지른 아이들을 학폭이 솔직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났는데 학생부에 기재했는데도 그럼 이 학생들을 그러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학생부의 학폭도 기재하는데 교사가 두들겨 막 학생 팬 거는 기재하면서 교사가 칼로 찔린 것은 왜 기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또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교권 침해한 학생들은 봐주자는 것이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이 사실은 이 그 주제는 여기서 다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쟁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양측 내지는 당사자들 간의 그 시각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실태 파악 자체도 정확치 않거나 서로가 데이터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운동도 연대 운동도 시작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태 확인을 위한 토론회를 좀 시작을 하고 그와 관련된 조사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조사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어떤 조사로 교권 침해 여부와 또 그리고 학폭의 실상과 또 학교의 그 사법화 문제로 인한 그 어떤 그 교육 공동체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 주체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 조금 이 긴 호흡 그렇지만 뭐 늘어지게 하지 않고 매우 밀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 그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마 5월, 6월 이때 저희들이 연대 운동을 좀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성진 대표님 또 예, 이게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잡은 기준은 오늘 제목에도 드러났지만 교육 공동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근간에는 신뢰가 필요한 일이고요. 처벌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처벌도 하나의 교육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내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처벌의 방식이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내고 있느냐, 이걸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런 징벌적, 응보적 일관성, 응보적 중심의 학폭 처리 프로세스는 학교의 교육 공동체 회복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학폭 처리 프로세스가 철저히 응보적 방식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 방식을 다시 교권 침해 이 부분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온당하냐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온당하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떤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같이 거쳐야 또 이게 또 정책의 실행 능력이 확보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산단체가 향후에 이 교육 공동체 회복 요 핵심 기준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사회적 지혜를 좀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교사, 교직 사회와 학모 사회가 사실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그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결국은 전가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 것이냐. 왜 학모 사회는 이 교직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하고 있고 또 교직 사회는 역시 학모 사회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치 않고 또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각 그 주체별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또 있는 부분이고 그 약점들을 슬기롭게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쟁송하고 이렇게 악화되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직 사회와 학모 사회가 자정하는 일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 주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굴 속에서 칩거하면서 이 비판을 하고 타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을 철저하게 극복을 하고 다시 공론과 신뢰의 장으로 나와서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과 그리고 불신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상대는 듣고 또 마찬가지 과정들을 역으로 진행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 성장과 또 이 그 학습 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이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사실은 진통이 있겠지만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정부가 교육청이 뒤따라오면서 그것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나 교육청이 해줄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민원이나 모든 과제들을 교직사회, 학부모사회가 전혀 책임 있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또는 기관이 푸는 것을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 풀리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준비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영역을 계속 여쭤봐서 좀 그런데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그 거점 국립대 1인당 교육비를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 걱정 국립대 이외에 이제 다른 국공립대학들 그리고 이제 사립대들까지 이런 이 공동 선발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가 일단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동 선발과 대학 입학 보장제, 이 일정한 수준의 성적에 이른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입 제도에 있어서 큰 좀 변화,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학부모 느끼기에는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안인지 좀 반발이 클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사실은 뭐 예산 확보가 지금 가장 큰 그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것들을 분석을 해봐도 실제로 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경상비로 충분히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내고 있는지에서 그렇지 않음. 실태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근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서울대 10개라는 그 국정과제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 개의 대학에 사실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어쨌든 이 논란의 소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지금 실태가 어떠한지 자체가 제대로 좀 조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어떤 충분성을 비롯하여 이 정책의 원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취지, 본 취지,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이 입시 경쟁과 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학의 입학의 경쟁의 병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함을 저희가 실태부터 좀 면밀하게 좀 진단하는 연속 토론회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운동체 출범과 동시에 5월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그 재정의 불충분성을 입증하는 방식의 공론화를 할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추가적인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공동선발 방식에서 이제 실제로 대입제도 개편의 급진적인 변화를 충분히 현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현재의 대입제도를 상정했을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고한 그 상대평가 제도가 지금 대입제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나노 단위의 변별이잖아요. 소수점 한 넷째짜리에서 이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로 상대평가가 굉장히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의 대입제도와는 다르게 저희가 평가 개편에서도 제 3영역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 내신 절대평가 체제 안에서 더 완화된 이 변별 기제 속에서 평가가 운용이 될 때 실제로 이제 대입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서울의 16개 대학을 비롯한 또 의치한수와 같은 이제 선호되는 대입 경쟁의 상단의 피라미드에 입지하고 있는 그 대학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이러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지는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필요하고, 또 대학 측의 선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입학사정관들의 의견도 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도 좀 후속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금 이제 대입제도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은 이 대입 경쟁에 따라서 들어가는 또는 속하는 그 대학의 위상이 결정되고 자신의 위상이 결정되고 또 그것이 또 그 다음 직업 세계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경쟁에 매우 민감해서 정부가 대입제도를 좀 설계하는 그 운영의 폭이 또 넓지 않다. 그래서 결국 아까 그 신소영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변별을 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특정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시 경쟁의 그 어떤 그 부담을 완화시키는 직업 세계 쪽에서의 채용의 그 변화, 그리고 출신 학교 중심의 채용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초중고를 거쳐가면서 남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풀어가고 또 소통하고 자율적으로 자립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채용이 달라지면서 출신 학교 스펙의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대입제도를 구성할 때 이 구성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그 긴장도나 예민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입제도와 또는 대학체제 개편 설계가 용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단의 채용 부분도 이야기한 것이고 다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저 뒤에 보면 사교육 근절 대책도 보면 별도의 몇 가지 정책을 제시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앞단에 또는 뒷단에 다른 모든 정책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사교육 유발이나 감소 효과로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얽혀져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각 단체들이 해야 될 고유한 일들은 하게 하면서 저희가 날줄 시줄로 나누고 우선순위로 나누어서 저희들 꼭 해야 될 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저희가 별도로 좀 짜서 나중에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